4차례 그 북한의 도발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그 북의 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 어느 하나에 이를테면 뭐 미국과의 기싸움, 요번엔 그게 또 맞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앞에는 두 번째 한 거는 그 말하자면 헛질르기.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서 쏴준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네. 축포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된 분석이 매우 중요하지만 종합적 분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왜 미사일 쏘는데 한 가지만 겨냥해서 하겠어요. 다목적 그 다연장 로켓포 쏘듯이 다목적으로 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한일 관계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니까 이차원에서 한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대응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액션, 다른 노선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이거는 무슨 얘기냐 비 오는 날 폐수 버리는 악덕 어떤 업자의 어떤 행위하고 네. 비슷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저는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뭐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럼 일본 쪽과 관련해서 방금 아까 우리 내일 그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됐다. 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 말하자면 이 틈새를 어떻게 찌르고 들어올 건가 하는 거는 별개로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본의 한국 패싱이에요. 네. 이미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도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 얘기했고 그랬어요. 6일 전에도 오늘도 G20 정상회의 때 다자회담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죠. 회담도 안 한 건 미사일 물론이고. 발사 이후에 미국과 공조해서 그렇죠. 분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여기 숨어 있는 그 저는 그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 이 한국을 말하자면 왕따 시킴으로써 말하자면 그 자기네 어떤 그 외교적 지렛대에 우위에 서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런 빌미를 사실 저희가 좀 준 부분이 있죠. 그 인도 태평양 그 저 동맹에서 지금 그 인도 태평양 동맹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 이미 더 이상 미국이 그 이 동북아 질서에 대한 그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미국의 관심은 인도 태평양 동맹 말하자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 태평양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인도 태평양을 하는데 가 있는데 저희를 거기서 일본이 자꾸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빠져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틈새 찌르기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또 진짜 결정적인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일본과 북한이 저는 이거 제가 정말 확실히 장담하는데 일본과 북한이 저희 머리 위로 이제 직접 협상을 합니다. 왜? 일본은 이미 그 장담의 근거가 뭐예요? 뭐냐고요? 예. 과거에 그것이 역사책에 써 있는 거예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 역사를 쭉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미국을 끌어들이거나 일본을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핵 협상은 미국과의 그리고 네. 나서 아직은 한 번도 일종의 이것이 원교 국리 그렇죠. 분리입니까? 이거는 한 번도 제대로 실현은 안 됐지만 근데 그게 그동안에도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일 북한이라서 협상 들어가면 그게 우리한테 아니 나쁜 중요한 건 건가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 오히려 동북아 정세가 더 저기 평화로워지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그건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 논리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의 말하자면 그 경협 자금을 지원해서 북한의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다는 건 다 알아요. 아니, 온 그러면 세계가. 북한의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250억 달러.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우려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경수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인디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요. 네. 크게 세 나라 아닙니까? 인도, 호주, 일본인데 일본,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 현재 그 이런 분석대로 한다면은 한국이 패싱된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북일 간의 그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북일 간에 걸리겠죠, 언제가 물론. 만날 것이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시점이 문제겠죠. 아니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는 이미 그 한 20여 년 전부터 이건 공지된 비밀 비슷한 거지만은 250억 달러의 그 대북한 배상 자금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그러니까 얘기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잠깐만 예. 죄송한데 지금 그 한일 간의 갈등이 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나아가서 배상 판결 개인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해석
양국의 입장차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일이 만약에 수교 협상에 들어가고 타결이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수교 협상의 주된 의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식민지 강제 지배에 따른 어떤 배보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일정하게 북일 간의 수교 협상에서 이거에 대한 원칙이 더 드러난다면 나온다면 한일 갈등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잠깐 요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예. 이제 일본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제기를 해서 지금 이 우리가 근데 하여간 북한의 이건 너무 선의만을 멀리가 있는 갖고 얘기 아니에요. 그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왜냐하면 북한의 선의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도 자 김영삼 대통령이 쌀 수입해서라도 원조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는 물보다 지낸다고 대북 이 아주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인공기 시아펙스 사건이라고 잘 기억하시죠? 쌀 원조하는 수송하는 그 함정에다가 인공기 안 달았다고 네. 억류해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북한은 망할 정권 그래갖고 이제 아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처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지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니네가 이제 중간에 별 역할을 못하면 니네 빠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뭐 일본과 협상이 잘 돼서 북일 협상이 진전되면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저희를 하부 구조에 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꿰뚫고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런데 북한, 뭐 북한 제가 볼 미사일 때는 모두가 이야기가요? 가정을 깔고 하는 화해 얘기이기 무드가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북한